수빈과 할머니 조옥래는 왜 박성재 회사 로비에 갔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고성이를 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놀라고 말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빈은 요즘 할머니 조옥래의 시니어 모델 활동을 열심히 돕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사진이냐 하면서 손을 내저으셨는데요. 막상 촬영장에 서 보니 누구보다 즐거워했습니다. 수빈아, 이것도 언제 나와? TV에도 나와? 할머니, 이건 광고 사진이라 온라인이랑 카탈로그에 나올 거예요. TV는 나중에 제가 꼭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게 웃으며 지내던 어느 날, 박성재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시니어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안전한 기능성 신발을 런칭하는데 실제 시니어 모델을 쓰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조옥래 사진을 보고 단번에 꽂혔고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실제 손주랑 같이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바로 친손주입니다. 회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수빈과 조옥래는 박성재가 있는 회사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첫 촬영 날, 회사 로비. 조옥래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빛나는 건물 안을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야, 이 집 진짜 부자 집인가 보다. 수빈아, 여기 회장이 내 그 오빠 친구 아버지 맞지? 네, 할머니. 여기 오빠 친구 성재 오빠, 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 마케팅팀 실장이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조옥래 모델님, 따님 되시나요? 아, 아니고요. 손녀입니다. 이름은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아, 이수빈 씨. 오늘 촬영 콘셉트가 손주와 외출하는 할머니라서 두 분 케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촬영 준비를 하려고 복도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무리가 내려오더니 가운데에서 우아한 수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기품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장님, 곧 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그 순간 지나가던 조옥래와 고성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순간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옥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느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저 사람. 조옥래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면 고성이는 아주 짧게 진짜 찰나의 순간 동안만 표정이 흐트러졌습니다. 이름 모를 불쾌감과 당혹감이 번져갔지만 곧바로 완벽한 미소를 다시 올렸습니다. 모델 분들이신가 보네요.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단정한 목소리로 한마디 남기고 고성이는 그대로 회의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돌아선 뒤에도 조옥래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촬영 대기실로 들어와서야 수빈은 견디다 못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확 하얘졌어요. 수빈아. 조옥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그 여자 저 회사 이사라며? 네. 고성이 이사장님이요. 회장님 둘째 부인이시래요. 둘째 부인. 조옥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아는 사람이에요? 잠시만 좀 있다가 얘기하자. 지금은 내가 조금 정리가 안 된다. 조옥래는 촬영을 어떻게 마쳤는지 자신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사진작가가 원하는 대로 잘 지었는데 마음속은 과거로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수빈과 조옥래는 회사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아까 그 여자 이름 뭐라고 했지? 고성이 이사장님이요. 고성이. 조옥래는 혀끝으로 그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이름이 혀끝으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응, 예전 병원에서 봤었다. 병원이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지. 내가 허리 아파서 재활받으러 다닐 때 같은 병원에 오래 누워있던 젊은 남자가 있었거든. 조옥래 눈에 그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식물인간 환자였어. 사람들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그래도 숨은 쉬고 있었거든. 그 남자 곁에는 늘 아기 둘을 안고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 수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기 둘이요? 그래. 쌍둥이였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여자가 그 애들 엄마였고, 내가 병원에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쌍둥이 엄마와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 조옥래는 그 시절의 병실 공기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오늘 본 그 고성이랑 너무 똑같았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 분명한 것 같다. 수비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그 쌍둥이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안 죽었다. 의사들이 그랬거든. 살아는 있는데 의식이 없다고. 그 여자가 맨날 울면서 그런 말도 했었다. 조옥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나 못 알아보더라도 숨만 쉬어도 괜찮으니까 오래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여자 발길이 뚝 끊겼다. 쌍둥이들도 같이. 그 뒤로는 내가 볼 수가 없었지. 수비는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병원이 어디였어요? 부산에 있던 재활 전문 병원이었어. 그리고 그 병원에 종종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조옥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 식물인간 젊은 남자 어머니도 자주 병원 왔었다. 며느리가 떠났다고 하더구나. 수비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정리해보면요. 예전에 쌍둥이 아빠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었고, 그 쌍둥이 엄마는 그 병원에 애들 데리고 자주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라졌고, 그 쌍둥이 엄마가 지금 여기 회사 이사장님이 된 고성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조옥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쌍둥이 아버지는 적어도 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 죽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다. 수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회장님 집안, 재혼. 근데 문제되는 건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재혼을 했다는 건가? 이게 뭐지? 할머니, 이 얘기 성재 오빠한테 말해도 될까? 조심해서 말해라. 괜히 괜한 사람 인생 망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대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 집안 문제니까 그 아들한테 말해라. 수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성재 오빠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요. 며칠 뒤 회사 옥상에 있는 작은 테라스. 박성재는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혼자 망설이고 있는 수빈을 발견했습니다. 수빈아, 여기서 뭐 해? 아, 성재 오빠. 죄송해요. 잠깐 통화하려고요. 아냐, 괜찮아. 공기 좋지. 나도 여기 자주 와서 머리 식혀. 박성재는 가볍게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광고는 잘 진행되고 있어? 네. 모델팀에서 할머니 사진 너무 좋아하셔서 추가 컷도 찍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모델님, 대단하시네. 짧은 농담으로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지만 수빈 표정에는 계속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눈치를 채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광고 쪽 문제는 아닐 테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오빠한테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해봐. 괜찮아. 수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네 막내 아드님 아버지 분 있잖아요. 응. 우진이 아버지 말하는 거지? 네. 그분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혹시. 박성재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했어? 혹시 아버지한테 뭐 들었어? 아니요. 아버님께 들은 건 아니고요.
제 할머니께요. 조옥래 할머니? 응, 우리 할머니요. 박성재는 예상치 못한 이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수비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할머니의 기억을 그대로 옮겨 말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재활병원에 할머니가 오랫동안 다니셨는데요. 그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였던 젊은 남자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아기 쌍둥이를 데리고 그 남자분을 매일 보러 오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성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가셨습니다. 쌍둥이 엄마. 네. 근데요. 그 쌍둥이 엄마가 오늘 로비에서 본 고성희 이사장님이랑 똑같다고 하셨어요. 아예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없을 정도로요.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남편을 매일 쌍둥이를 데리고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기를 뚝 끊었대요. 그리고 그 쌍둥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못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최소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까지는 살아 계셨다고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는 상태로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옥상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 혹시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 아직 아무한테도요. 오빠한테 처음이에요. 알겠어.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있어. 알겠지? 다음 날 성재는 일부러 식사 시간을 맞춰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따라 박진석의 표정도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지사 쪽에서 연락 많이 오셨어요?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구나. 너도 고생 많지. 그때 고성희가 상냥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회장님 모습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 반응 좋습니다. 다들 회장님 존경한다고 별소리 다 하는구먼. 요즘 사람들 말은 쉽게 하지. 박성재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응. 예전에 우진이 아버지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밥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진석 눈이 조용히 아들을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묻냐? 그냥 수빈이 할머니께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아버지 쪽이 좀 더 정확히 기억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고성이 손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웃는 얼굴로 반찬을 집어 올렸습니다. 아,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벌써 언제적 일인데. 여보, 잠깐만. 박진석이 고성이를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궁금하면 나중에 서재로 와라. 밥상머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구나. 고성이는 그 짧은 말 속에서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성재가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성재는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이 아버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례도 치른 걸로 돼 있고. 근데 너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애매하셨거든요. 마치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처럼. 박성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수빈과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근데 수빈아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새어머니가 쌍둥이 엄마였고 우진이 아버지 옆을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뒤로 아버지와 재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아버지와 재혼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정말 중요한데 할머니가 그 병원을 다니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실까? 이 질문에 수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3살이나 4살 정도 되어 보였다고 했어요. 박성재는 새어머니의 과거가 어쩌면 아버지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아, 고맙다. 박성재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일 수도 있다.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한우진을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고 난 뒤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도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앉아 있는 건지 내달려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은호야, 물 좀 마실래? 이지혁이 종이컵을 내밀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겨우 손을 뻗었습니다. 아, 네, 선배. 고마워요. 종이컵을 입에 가져가면서도 한 모금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이 아니라 돌덩이를 삼키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혜자가 우진이었어.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지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의 간 이식 요구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답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간 이식, 말도 안 돼요. 저 사람한테는 평생 제 몸 한 조각도 줄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 이식받는 사람이 자신이 학창 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단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웃게 해줬던 친구, 그리고 결국엔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그 한우진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복도 벽에 기대 서 있다가 조용히 지은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 지금은 내가 너무 충격받은 상태야. 근데요 선배,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간 이식이라는 게 기다려준다고 기다려주는 수술도 아니고 우진이 상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말을 하다가 지은호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진이 병실에서 들고 온 진단서와 수술 설명서를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 그 여자는요. 저한테 그냥 번호표처럼 말했어요. 내가 아니면 얘는 죽는다. 엄마가 살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저를 간이식 공여자로 찍어놓고 접근했더라고요. 지은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옷소매를 쥐어뜯듯 잡아당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간이식을 하라는 말이 자꾸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간 좀 내놔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대신 너는 평생 빚지고 살아. 이렇게 들립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반박도 위로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선배. 지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수혜자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면 됐을 것 같아요. 나 몰라요. 나 할 수 없어요. 이렇게요. 근데 하필 우진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믿었던 친구였고 유라라는 이름 듣고 멍해지던 그 사람 눈을 생각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서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산에서 우진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젖은 흙 냄새, 축 늘어진 팔, 창백하게 마른 얼굴, 그리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손을 뻗어 자기 이름을 더듬던 목소리. 은호, 선배, 저 그때요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우진이 앞에 안 나타나고 선배한테 전화도 안 하고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도망가 버릴까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왜 안 도망갔어?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는 거 들렸어요. 우진이 숨 몰아쉬면서 중간중간 끊기는데 그 사이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운동장 한쪽에 주저앉아서 울던 제 옆에 와서 야, 울지 마 하던 그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그제야 이지혁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놔두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간이식을 꼭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했는데 아니, 친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이 제 간을 빌미로 또 뭐를 요구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진이라서 완전히 등을 돌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은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선배, 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해줄게라고도 못하고, 절대 못한다고, 딱 끊지도 못하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걸 알면 회사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성재 선배는 얼마나 힘들어질까? 우진이 살고 나면 저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이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간 줘야지 이러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야. 누굴 살리든 내 몸에서 떼어내야 하는 건데 그걸 고민도 안 하고 결정한다? 그건 책임이 아니라 그냥 감정 폭주야. 지은호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너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거든. 하나는 우진이, 친구이자 쌍둥이 오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성이, 너를 버리고 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둘이 붙어 있으니까 어느 쪽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야. 이지혁은 말끝을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 우진이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가 한 짓 때문에 우진이까지 같이 죄인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간을 줘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그럼요? 넌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 선택이 뭐가 되든 최소한 내 의지로 결정하면 돼. 엄마가 시켜서 죄책감 때문에 누가 착한 사람이라 불러주길 바래서 그런 이유로는 선택하지 말자. 적어도 그거 하나만은 내가 끝까지 옆에서 붙들어 줄게. 지은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배는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이지혁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중에 덜 후회하는 쪽이면 좋겠어.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말이야.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지 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쪽. 그게 간 이식이든 거절이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라면 난 그 옆에 있을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옆에 앉은 이지혁 소매 끝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선배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여기 있으면 이상한 결론 내릴 것 같아요. 원래 갈 생각도 없었어. 이지혁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여기서 밤새고 우진이 상태도 같이 보고 내일 아침에 성재한테도 얘기해보자. 너 혼자 다 짊어지는 거 이제 그만하자.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우진이 숨 쉬는 것만 보고 있을게요. 결정은 조금만 더 나중에 할래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가서 얼굴 보셔도 됩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옆에서 이지혁이 말없이 팔을 받쳐줬습니다. 가자. 쌍둥이 오빠 얼굴 보러. 그 말에 지은호는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복도 끝 병실 문 앞에 서면서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건 엄마 일이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해. 엄마는 그 다음이다.